자,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가족 여러분들 딱딱도사 김대표 돌아왔고요. 자, 현재 시간이 오후 8시 1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를 먼저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자, 저녁 늦은 시간에 제가 영상을 좀 올려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좀 긴급하게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장마감 이후로도 NXT 거래소에서, 그죠? 넥스트 거래소에서 지금 17%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51,500원짜리까지 밀렸다가 다시 끌어올리면서 56,900원으로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자, 이런 흐름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볼 거예요.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이유를 알고는 있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불평등 계약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계속 언론에서 때리고 있거든요.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때리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껴있는 상태고, 지금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사실 강력하게 빠지는 어떤 트리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타이밍에 이런 기사들이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왜 나왔는지 이게 좀 의문이고, 왜냐면 이거는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이긴 합니다. 원래 알려졌었던 내용이었고, 이게 갑자기 이슈화가 되면서 진상조사해야 된다. 그죠? 그리고 언론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때리면서 뭐예요? 많은 국민들이 동요하고 있죠. 그죠? 많은 국민들이 질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사실 이 불평등 계약 안에서, 그죠? 이게 만약에 1조 원씩 웨스팅하우스,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지급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원전 계약을 따내더라도 1조 원씩의 어떤 기술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취지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불평등 계약이다. 또 여기 안에 뭐 SMR이나 이런 것들이 또 포함이 돼 있고, 또 뭐예요? 우리가 원전을 지을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뭐 승인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 자,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좀 불평등 계약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물론 좀 불평등한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앞전에 배경을 보셔야 돼요. 배경. 그죠? 앞전의 배경. 근데 일단 앞전의 배경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배경이 있었을지라도 이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이 트리거, 주가를 떨어뜨리거나 올릴 수 있는 트리거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 저는 이 불평등 계약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 때리고 있는 게 쉽게 잠잠해지진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러면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안 주식이 더 빠질 수도 있겠죠. 왜? 이게 해소가 안 되니까. 당장 해소가 안 되고 진상조사하고 이런 과정 시간 동안 원전주가 빠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 주식을 한번 팔고 다시 한번 2차 폭등 전에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분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앞전의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이 웨스팅하우스가 원래 이제 윤석열 정권 당시에 우리나라 원전 쪽, 한수원 쪽으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 기술이 원천 기술이다. 우리 거야. 근데 너네가 뭔데 체코에서 우리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냐.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체코 원전이 무산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무산될 위기. 근데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원전 수출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반드시 따내야 된다. 이런 어떤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탈원전의 기조를 버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기조를 버리고 원전을 선택을 했기 때문에, 뭐 원전 기술이 우리나라가 좋은데 원전 수출을 해야지만 살아남는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그 시절에 이 중국 쪽에서 빤덤핑 물량이라고 하죠. 그죠? 굉장히 싸게, 값싸게 이 물량을 대량으로 공급 물량을 찍어내는 그런 모습들. 중국에서 그런 수출에 대한 어떤 물량 공세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단가 싸움에서 우리나라가 이기질 못했어요. 중국을. 절대 못 이겨요. 단가 싸움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질이 조금 좋더라도 중국이 질만 대충 맞춰가지고 그냥 가격으로 승부 봐버리면은 우리나라가 절대 못 이긴다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최근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최근 한 3년 동안, 4년 동안
뭐 철강이면 철강, 수출업들이 완전히 싹 다 죽었어요. 그죠? 죽었다가 최근에 또 살아나고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원전이라든지 방산, 조선 이런 쪽이 우리나라 수출을 그나마 살리고 있는 어떤 새로운 아이템이었어요. 새로운 아이템. 그래서 원전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던 거고, 중요한 거는 이 웨스팅하우스에서 근데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시비를 걸었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거를 국제 이 뭐 거기서 이제 뭐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거를 중재를 받고 뭐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이제 다툼을 일어나면은 이 웨스팅하우스가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었어요. 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원천 기술을 허락 없이 적당한 어떤 지불 없이, 그죠? 비용 지불 없이 우리나라가 사용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죠? 이거에 대해서는 소송에서는 싸우면 무조건 지는 거였습니다. 무조건 지는 거. 그러면은 이 소송을 취하하고 잘 무마하고 우리가 체코 원전이라든지 원전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원전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협약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웨스팅하우스에서 요구하는 협약 자체가 분명히 강했을 거예요. 강했다. 왜?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데 웨스팅하우스가 원전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합니다. 원천 기술은 얘네가 가지고 있는데 원전을 빠르게 만들고 완성적으로 만들고, 그죠? 하는 기술력은 우리나라가 앞서 있어요. 근데 원전의 기자재라든지 이런 원천 기술력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을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비용 처리해라. 이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사실 배경은 그래요. 배경은. 어떤 배경? 웨스팅하우스가 직접 이 대형 원전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우리나라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런 대형 원전을 빠르게 잘 만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대한민국 한수원이랑 한국전력이랑 협력해가지고 원전 사업을 진행해야겠다. 근데 웨스팅하우스 스스로 못하니까 뭐요? 우리가 원천 기술 가지고 있으니까 기술비는 너네가 대라. 대신 나머지 거는 너네가 먹어라.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수출 경쟁을 붙을 때 미국이랑 붙을 건 없어요. 수출 경쟁을. 이거는 깔끔하게 정리된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우리나라랑 같이 협력해서 진행하는 걸로 뭐예요? 파트너십을 맺은 거예요. 한미동맹으로.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 불공정 협약이라고 하고 있지만 뭐예요? 우리나라가 수출길이 열린 거는 사실이에요. 그죠? 그 안에서 그 계약 내용이 조금 더 좀 완만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나라 쪽으로 좀 이득을 보일 수 있는 구조로 계약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때려지고 있는 거지만 그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 상황에서는. 그죠? 왜냐면 지금 언론에서 막 계속 때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와 이거는 진짜 멍청하다. 계약을 왜 이따구로 맺어놨을까? 원전 사업 그냥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원전 사업 뭐하러 해? 이득이 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원전 사업은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한수원이 얘기하죠. 원전 불평등 계약에 동의 못한다. 이익 남길만 해. 이익 남길만 하죠. 왜냐면 자 생각해보세요. 체코 원전이 26조입니다. 뭐 체코 쪽에서 이쪽에서 뭐 건설 자재되고 막 이런 쪽 하면은 한 13조에서 14조 정도를 체코 기업들이 먹어요. 그 나머지 이제 13조 정도 뭐요? 한수원에서 먹는 거예요. 그 중에 한수원에서도 뭐예요? 뭐 두산에너빌리티 이런 기업들이 3조에서 4조 정도 먹죠. 두산에너빌리티 그 밖에 뭐 현대건설 건설 기업들 조금씩 먹고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죠? 물론 두산에너빌리티도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겠죠. 이 먹는 금액이.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체코 원전 하나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웨스팅하우스랑 계약을 맺으면서 뭐예요? 수출에 대한 어떤 그런 캐파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요. 플랫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는 지금 빠질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주가는 빠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이 언론에서 이걸 터뜨렸기 때문이에요. 이미 시장에 노이즈가 꼈고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어요. 이게 회복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이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이제 막 조사하고 결과값을 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래도 원전 사업에 이득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협약이 좀 불공정한 부분은 있지만 문제는 없다. 뭐 이런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거는 뭐요? 트리거 역할을 했어요. 주가를 빠뜨리는데.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미 언론사를 통해서 터졌고 이미 사람들의 투자 심리는 안 좋아졌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자, 제가 비유를 들어드릴게요. 비유. 자, 플랫폼 기업이 있습니다. 내가 이 기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근데 이 플랫폼 쪽으로 수수료를 30%를 내야 돼요. 30%. 그죠? 근데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자체적으로 이런 거를 구축해가지고 하면은 수수료를 안 내도 돼요. 그죠? 근데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좀 더 원활하게 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그죠? 근데 이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내가 수수료는 적게 내지만 사업에 대해서 길이 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플랫폼 기업에서 이걸 가지고 소송까지 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0%를 지급을 하고 수수료를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업을 더 확장해 나갈 건지 또는 확장해 나가는 걸 포기하고 수수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내가 이게 시간이 걸리고 뭐요? 당장 이 사업을 못 따내더라도 자체적인 어떤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또 소송까지 걸릴 수도 있어요. 이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자, 둘 다 나쁜 선택은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근데 문제는 이 소송이에요. 이 뭐예요? 웨스팅하우스에서 너네 이거 나랑 이거 협의 안 하면은 너네 이거 내가 소송 걸어가지고 너네 원전 수출 못하게 막아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나왔을 수 있어요. 그죠? 윤석열 정부에서 이거를 소송을 취하게끔 해가지고 체코 원전을 끝끝내 따낸 거예요. 체코 원전을. 그건 성과가 맞습니다. 따냈잖아요. 어쨌든 몇 조 원이든지 1조를 주더라도 미국에다가 1조를 주더라도 나머지 10조 이상을 벌어들였잖아요. 그죠? 일단은 버는 게 중요해요. 버는 게. 내가 지금 이 플랫폼에다가 30%를 지불하더라도 이 플랫폼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가지고 원래 내가 혼자 하면은 사업을 수출을 한 건 하는 거를 그죠? 이 플랫폼을 통해서 10건, 20건의 매출을 발생시킬 수 있다면은 내가 30% 수수료 지불하더라도 이게 더 이득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수원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아, 이거 원전 불평등 계약에 동의 못한다. 이익 남길 수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내용을 보시면은 이 한수원의 이 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자력을 하는 입장에서 그런 식의 오해가 생기게 홍보했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면서 기술 자립과 원천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국민들한테 제대로 못 구한 것은 저희가 사죄를 드려야 된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이 원천 기술 그리고 자체 기술 이게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원자재, 원전에 대한 원자재를 만들고 그죠? 차별화된 어떤 전략으로 자체적인 원전 사업을 진행해요. 이게 과연 수출이 될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전의 원자재나 기자재를 만들더라도 또 시비가 걸릴 수 있어요. 그죠? 웨스팅하우스에서 야, 너네 우리 기술력을 기반으로 이거 만든 거잖아. 그죠? 너네 이거 무단으로 우리 기술력을 가지고 만들었네? 하면서 소송을 또 걸 수 있어요. 쉽지 않은 문제예요,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뭐냐면 원전의 기자재보다 그죠? 그러니까 원천 기술보다는 뭐요? 원전을 완공시키고 잘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좋은 거예요.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근데 이 원천 기술은 웨스팅하우스의 기술력을 쓰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당장 수출 시장이 열렸습니다. 벌써 유럽은 원전을 32개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많은 국가들에서 원전 도입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입장에 그죠?
튀르키예도 얼마 전에 원전 도입 얘기 나오고 있고 베트남도 나오고 있고 원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뭐요? 아 우리는 그냥 이거 너네 소송 걸었으니까 너네 원천 기술 안 써. 그냥 우리가 개발할게. 이러면은 당장 수출길을 열 수 있냐는 거예요. 원전은 선점이에요. 선점에 대한 싸움입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웨스팅하우스랑 싸워가지고 미국이랑 등지고 원전하면은 과연 이 사업을 잘할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다. 그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이해가 안 됐다.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로 그냥 뉴스만 보고 와 이거 뭔 불평등 조약이야 이렇게 그냥 오해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게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다. 그죠? 우리가 하나를 알고 둘을 모르는 거다. 그냥 눈에 딱 뜨고 보면은 아 이거 진짜 손해보는 것 같다. 원전 사업 따낼 때마다 1조를 주는 게 말이 되냐. 그죠? 1조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거 완전 호구 잡혔네? 바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봐야겠죠. 그죠? 조사를 해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게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원전을 또 수출을 축소시키고 재생에너지에 또 투자를 할까봐 걱정이 돼요. 왜냐면 독일을 사례로 들면 독일이 어떤 국가입니까? 유럽에서도 잘 살기로 유명했던 국가예요. 그죠? 독일은 이 자동차 제조업 쪽으로 떼돈을 벌었어요. 떼돈을. 그죠? 독일은 원래 제조업 쪽에 강했던 나라예요. 그래서 독일이 유럽에서 부자 국가가 됩니다. 근데 독일이 지금 어떤지 아세요? 경제 공황이 왔어요. 가난한 나라 축에 들어가고 있어요. 점점 경제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고 실업자 수가 유럽 최대입니다. 자, 독일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지만 전문가들의 입장은 탈원전 기조입니다. 탈원전 기조. 독일은 탈원전을 하고 재생에너지를 선택했어요. 신재생 에너지로 고비용 에너지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경제 공황이 빠졌다라는 거예요. 경제 공황이 빠졌다. 독일의 사례를 보고 많은 유럽 국가들이 뭐예요? 탈원전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상황이 지금 이 상태예요. 왜 지금 원전에 대해서 원전 르네상스다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많은 기업들이,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을 포기하고 있어요. 왜?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결과값이 나왔거든요. 독일은 탈원전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온 국가예요. 오랫동안. 그죠? 결과값이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저는 지금 걱정하는 게 뭐냐면 이번 원전 불평등 조약 이 사태로 원전 수출을 축소시키고 재생에너지를 늘릴까봐 걱정인 거예요. 또 국민들이 이거에 또 호응할까봐. 그죠? 왜냐면 이 원전은 절대적으로 버릴 수 없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입장에서 원전 기술력이 좋은 상태에서 이 수출에 대해서 포기하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수출 먹거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나라 제가 뭐라 했어요? 앞에서 조선, 원전, 방산, 그죠? 이쪽 말고는 지금 수출길이 중국한테 많이 막혔다라고 했죠. 중국의 빤텀핑 물량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조선, 원전, 방산은 미국이 도와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미국과 불평등 조약이다. 우리가 무슨 미국의 속국이냐, 동맹국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불평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으로 인해서 지금 이득 보는 게 뭡니까? 미국이 지금 탈중국하고 있죠. 그죠? 중국 기업들과 협력하면은 관세 더 때리고, 그죠? 중국 기업의 어떤 그런 제조품, 중국의 제조사의 이름을 달고 들어오면은 메이드 인 차이나죠. 메이드 인 차이나로 들어오는 거는 관세 더 때려요. 미국에서. 자,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국을 지지하는 서방 국가들, 미국과 우호적인 국가들, 그죠? FTA 협정 맺어져 있는 국가들, 중국산 안 씁니다. 그죠? 이런 국가들이 뭐예요? 원전 사업하고, 조선 사업하고, 방산 사업하고, 어떻게 해요? 수입하면 어떻게 돼요? 원전 수입, 조선 수입, 방산 수입 어디로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수출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미국을 지금 욕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게 물음표입니다. 이게 물음표예요. 아, 그 미국이 1조 먹는데 이거 억울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미국이 지금 이렇게 안 해주면은 뭐요? 물론 미국도 자기 국익을 위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국 견제에서 가장 이득을 보는 게 누구예요? 우리나라라고요. 우리나라. 안 그러면 우리나라 다 죽어요. 수출길.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수출로 먹고 살면서 나라가 그래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졌죠.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빈부격차는 있어요. 있지만 지금 제 영상 보시는 어르신분들 과거 30년 전, 40년 전 생각해 보세요. 또는 50년 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어땠어요? 얼마나 빈곤하고 힘들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수출길이 열리면서 나라가 이만큼 잘 살아진 거예요. 그나마.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계속 유지가 될까요? 중국산 반텀핑 물량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4분의 1 토막, 8분의 1 토막 난 거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새롭게 뚫은 산업이 뭐예요? 원전, 조선, 방산이에요. 아시겠죠? 이 세 가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사업을 지금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해주기 때문이라고요. 그냥 단순히 대한민국의 기술력이 너무 좋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지 않아요. 중국과 협력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산 배 안 쓸까요? 중국산 배가 더 싸고 빨리 만들어주고. 그죠? 우리나라 조선 다 망해요. 그러면 힘듭니다. 원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걸로 뭐 논점을 흐리려는 것도 아니에요. 논점을 흐리려는 게 아닙니다. 한수원에서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이익 남길만 하다. 제가 앞에서 비유를 들어드렸죠. 그죠? 내가 수수료를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30% 때려 맞더라도 억울하죠. 내가 매출을 100을 냈는데 30을 떼줘야 되니까. 그러면 난 70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게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수출이 열리고 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면은, 그죠? 계속 이런 것들이 매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은 내가 수수료 떼고도 이익이 남는다고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은 주가가 빠지는 게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왜? 이미 버튼 눌렀어요. 그죠? 투자 심리가 완전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반응 보면 이래요. 와, 망했다. 완전 망했다. 이미 트리거가 발생이 됐어요. 그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이 차트라는 게 한번 무너지면은 바로 못 올라와요. 쉽게 못 올라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진상조사를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한눈에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불평등해 보이는 건 맞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단순히 봤을 때는. 근데 그 내막을 보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계획들과 앞으로의 어떤 그런 이득을 따지고 보면은 결국에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 선택이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죠? 협약을 맺은 것 자체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나쁜 선택도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버튼을 눌렸기 때문에 주가가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만약에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시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가족방 2,400명 정도인데 무료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검색해보면은 언제예요? 작년 11월 달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작년 11월 달. 이때 눌러서 보시면 2024년 11월 20일 보이세요? 좀 더 잘 보이게 해드릴게요. 2024년 11월 20일 날짜 보이시죠?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작년 11월 달에 아무도 유튜버들이 추천하지 않을 때부터 딱딱도사가 추천했어요. 그죠? 11월 달에 제가 추천했었는데 뭐요? 250% 넘게 폭등 나왔죠.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오랫동안 대응을 받고 지금 아직까지는 수익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이런 내용들, 지금 막 언론에서 때리고 있는 내용들 있죠. 불평등 조약에 대한 내용들이 해소가 되고 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제가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2차 폭등은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원전 사이클 자체는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큰데 지금
갑자기 좀 심각한 노이즈가 꼈다. 근데 이거를 까놓고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 내용들을 잘 아는 사람들은 이게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인식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모르죠. 그죠? 대부분의 국민들은 몰라요. 이미 투자 심리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그 상태에서는 주가가 버티기 쉽지 않아요. 그죠? 무너지고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이즈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물량을 정리하고 관망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 노이즈가 해소가 될 때쯤에 다시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고 그 시기가 지나면은 다시 한번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조정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 원전은 결국에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많은 국가들과 또 미국과 대미 펀드에 대해서 이미 원전 펀드를 구성했고, 그죠? 미국과 원전 협약을 맺었어요. 이미 맺었습니다. 그리고 25일날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전 관련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정상회담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실무회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회담. 그죠? 왜 정상회담이라고 자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에 대한 회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전과 조선, 방산, 이런 내용들이 오고 갈 겁니다. 이야기가 오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전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증시가 좀 반등할 수도 있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잭슨홀이랑 종전회담, 잭슨홀은 금리 인하, 그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종전회담 관련해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이슈와 이런 것들이 잘 해소가 되면은 증시가 좀 회복이 될 수 있다. 근데 두산 같은 경우는 지금 터지고 있는 이슈, 그죠? 불평등 조약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돼야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매도 타이밍을 잡고 다시 한번 잡는 타이밍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근데 나는 이거를 그냥 버텨내겠다. 버텨내고 다시 한번 이런 타점이 나오면은 오히려 추가 매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2차 폭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대응을 잘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겠다. 이러면은 상관없어요. 근데 내가 이런 자리에서 멘탈이 깨질 것 같다. 그러면 한번 내일 자리에서 한번 보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시 타점을 잡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가족분들은 또 우리 가족분들 선택에 맞게끔 최종 판단을 하시면 돼요. 저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11월 달부터 계속 대응을 해왔습니다. 이때 11월 22일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이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이 바닥자리. 이런 바닥자리에 있을 때부터 제가 대응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11월 달에 추천드리고 이 자리네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 자리. 그죠? 이 자리 말씀드리고 2월 달. 올해 2월 달 이 자리 두 번의 매수 타점을 드렸어요. 그래서 11월 달가 또 검색해 보면은 2월 24일 날 자, 보이시죠? 날짜 보시면은 2월 24일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 괜찮은 구간 표시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 보시면은 25,700원에 추천을 드렸었죠.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제 영상 조회수가 1만에 넘게 나오는 거예요. 1만에, 2만에, 많이 나올 때 3만회 이상 터지는 겁니다. 제가 오랫동안 두산 에너빌리티 분석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최대한 달콤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알려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믿고 따라오시면 되겠고 최대한 우리 가족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꾸준하게 실시간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도 잘 보셔야 되고 이 텔레그램 가족방에 입장하신 분들이 2,400명 정도가 되는데 제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장 인원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타점을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타점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하시면 되겠고 입장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영상 보시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이 있죠? 지금 4시간 전에 올린 영상인데 조회수가 거의 1만에 가까이 탔습니다. 4시간 전에 올렸는데 제 영상의 설명란 보시면은 더보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자, 이 더보기 버튼을 눌러보세요. 누르시면은 딱딱도사 텔레그램 가족방 입장 링크가 나오죠? 그래서 이 입장 링크를 누르시고, 그죠? 조인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입장 신청이 완료가 되거든요. 입장 링크 누르면은 페이지가 하나 뜨고 거기에 조인 버튼, 입장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누르시면은 저한테 입장 요청이 이렇게 날라와요. 그러면 제가 확인해서 한 분 한 분 입장 승인을 도와드릴 겁니다. 이렇게 입장 요청이 날라오면은 고종훈 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그죠? 뭐 차윤희 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김미진 님이 채널에 추가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입장을 도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 보셔서 입장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